여러분 안녕. 자, 저기 요쪽 그 마지막에 통계적 추정 부분인데요. 그 뭐죠? 개념 강의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좀 매우 불편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해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툴은 기본적으로 공식이에요. 그래서 자, 이쪽 파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두 챕터 선생님을 진행해 볼 텐데 기본적으로 공식 암기된 후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항 정리 이런 느낌처럼 공식을 좀 철저하게 이제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해석하기만 하면 그닥 어렵진 않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과 그 다음에 공식 반드시 암기한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이제 그 화요일날 만날 때까지 1, 2차를 한번 꼭 풀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이제 가볼 건데요. 자, 3, 4, 1이에요. 자, 필수 예제 가볼 건데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슬쩍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선생님 이제 개념 강의할 때 어떤 우리 이제 모집단이 있으면요. 그 모집단이 조사 대상이잖아요. 어떤 그 뭐랄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유행하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가정을 한다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뭐 100명이든 100만 명이든 간에 자, 어떤 데이터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중요하지 않다면 일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 그걸 표본이라 부르죠. 이렇게 표본 조사하는 것들 있을 건데 뭐 이런 문제들은 뭐 수능에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자, 예를 들어서 기억 학교에서 그 실시하는 학생들의 몸무게 그런 몸무게들은 분명히 이제 어떤 평균이라든가 이거 낼 텐데 맞아 안 맞아요? 그냥 이렇게 표본 갖다가 뽑아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확한 데이터 값을 내려면 왜 몸무게라는 거 이제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학 점수 같은 것처럼 이렇게 왜 수학 점수 같은 거는 뭐야 그 뭐랄까 그 수능 점수도요 애들 점수를 다 모아가지고 정확히 평균을 내줘야 아이들이 요번에는 좀 수학이 어려웠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학생들의 뭐 몸무게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니을에 보시면은 사망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망자 수도 대략 일정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 부정확하죠. 그죠? 사망자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기억하고 니을 같은 거는 분명히 이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니은 보시면은 여론조사 있죠.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그 경향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표본만, 이게 좀 있으면 투표할 텐데 선거날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표본조사 하는 거예요. 투표, 뭐 선거. 근데 보편적으로 표본조사를 갖다가 많이 하는 거는요. 률 붙은 거 있죠. 뭐 어떤 뭐 전구의 분량률, 확률, 그러니까 비율만 보고 싶다면, 그쵸? 시청률, 그러니까 률자 붙은 거는 거의 다 표본조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이거 방송사에서 여론조사, 그건 뭐야? 투표율, 뭐 찬성하는 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디귿 같은 것도 분량률 이런 거잖아. 그다음에 어떤 그 TV의 시청률 이런 것들은 표본조사라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좀 보세요, 아시겠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뭐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인데 요즘에는 뭐 내신도 이런 것도 안 내니까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조사하는 방법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 2번. 자, 6개의 공 중에서, 그러면 이제 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자, 이 중에서 크기가 3인. 자, 요 개념이 무슨 개념이었어?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아라. 자, 그럼 여기에서 몇 개씩 뽑아라? 3개씩 뽑아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실제 개수야. 그죠? 자, 근데 3개씩 뽑을 건데, 이제 추출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추출하는 방식. 자, 기본적으로는 복원 추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복원 추출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3개씩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뽑고, 그러니까 복원이니까 다시 집어넣어서 또 뽑고, 다시 집어넣어서 또 뽑고. 따라서 우리 경우에서 배웠죠?
자, 이거는 이제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6가지, 두 번째도 6가지, 세 번째도 6가지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전체 216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표본이 자, 이런 것도 있겠죠. 뭐야? 1, 1, 1. 그쵸? 공을 3번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6번 건, 6번 건, 6번 건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 가능한 복원 추출일 때는 중복 가능한 중복 순열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비슷한 문제가 3번인데 3번에서 다시 한번 개념 잡아드리죠. 자, 요번에는 자 1, 2, 3, 4가 적힌 4장의 카드를 모집단으로 하여라. 오케이. 약간 공뽑기라고 보시면 돼요. 1, 2, 3, 4. 자, 이거 모집단.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좀 줘볼게요. 첫 번째는, 자, 크기가 2라고 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2개씩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본의 크기는 2, 그럼 개수는 2인데요. 첫 번째 A. A는 무슨 추출? 그렇죠. 복원 추출. 자, 복원 추출이면 일반적으로 요 세트가, 그러니까 보통 크기 2 주고요. 요 세트가 이제 수능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 되면 우리가 2개의 어떤 데이터를 뽑을 건데, 요렇게. 아까 전처럼, 그래, 너 첫 번째도 4가지, 두 번째도 4가지니까 전체 표본은 몇 가지가 나온다? 1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신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요 B라든가 C까지도 나오니까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 내신만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자, 하나씩 비복원 추출. 자, B는 비복원 추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공의 세팅이 복원되지가 않죠.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2가지 카드를 뽑을 때 자, 맨 처음에는 4가지라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3가지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열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2가지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네요. C. 자, C는 거기 이제 동시에는 말 별표, 동시에, 그러니까 한 번에 이런 얘기고요. 비복원 추출입니다. 한 번에 비복원 추출. 자, 비복원인데 차례대로가 아니라 동시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손 딱 집어넣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아니라 한 번에 2개를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컨비네이션 개념으로다가 보시면 되겠다. 4C2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개념 한번 잡으시면 되겠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복원 추출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4C 6가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개념 잡아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볼게요. 4번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요것이 자, 수능상에 봤을 때는 2009년도 수능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지금 각종 교과서라든가 참고서에 다 나오는 문제니까 꼭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개념 한번 다시 잡는다,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개념 다시 잡는다. 자, 일단은 모집단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이다 보니까 원래 모집단은 굉장히 많은 거라 그랬죠? 근데 모집단이 이렇게 적게 데이터를 2, 4, 6만 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뽑는데, 크기, 모집단을 하여 크기, 자, 얼마 줬어요? 2로 줬죠. 보통 2로 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본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몇 개씩이냐? 2개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야 될 말. 그냥 추출이냐? 복원 추출이냐? 복원 추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뽑았을 때, 아까 우리 경우에서 공부했으니까 몇 가지나 나와요? 여기 앞에 거 3가지, 뒤에 것도 3가지가 3, 4만 9가지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그 표본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 개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토탈 9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9개의 이제 표본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자, 복원이 되다 보니까 자, 2 가장 작은 숫자부터 본다면은 이렇게 중복해서 뽑을 수도 있겠죠. 또는 2, 3, 3이 없구나. 미쳤나봐. 2, 4. 자,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죠. 물론 4, 2도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일 큰 숫자 6. 자,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겠죠. 자,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개념은 오로지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 뭐냐면 이 각각의 표본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의 평균, 즉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두 개 있으니까 예를 들어 x1이고 x2가 있다고 칠게. 이 x는 여기서 뽑은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때 평균이 뭐예요? 그 각각의 개수만큼 나눈 거잖아, 합을. 그래서 합을 친 다음에 두 개니까 나누기 2한 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표본의 평균이라고 부른다. 요 확실한 개념. 알겠죠? 이런 멘트까지도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평균이 되면 예를 들어 요 첫 번째 표본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표본에서는 표본 평균이 얼마야? 적어보세요. 표본 평균이 얼마야? 그 x바가 되지만 x바 1이라고 쓸게요. 얼마야? 얘랑 더해서 나누기 2 해보세요. 얼마야? 당연히 2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 두 번째 표본이 이렇게 있다고 치보라. 자,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이 얼마야? 1이랑 더하면 6이니까 나누기 얼마야? 2하면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가다가 9개의 어떤 표본 평균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x바 9이라고 할게요. 이게 9번째라고 친다면 그럼 얘랑은 평균이 얼마야? 그냥 6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개념은 바로 이 표본들의 평균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랬을 때 이때 probability x바가 3이 될 확률. 딱 이게 거의 세팅 자체가 2009년 수능이랑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probability x바가 뭐였다고요? 표본 평균. 그 표본 평균이 3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 결국은 자, 요쪽 파트는 통계학 마지막 파트도 결국은 확률 구하기가 핵심이거든요. 잊지 마세요. 무조건 핵심은 확률 구하기. 그런데 보통 확률을 구하려면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어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서 구하죠. 그런데 이 문제 어딜 봐도 그런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줍시다라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될 개념이 뭐냐면 자, 모집단에 아무 말이 없으면 변수는 x라고 주시면 되는 거고요. 모집단에 됐어요? 그 x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있잖아요. 2, 4, 6.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한 분포는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 맨 앞에서 배웠죠. 확률 분포 맨 앞에 1단원. 그게 뭐야? 이산적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2, and 4, and 6 이라는 이렇게 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 x 즉 각각에 대한 확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세 개 중에 하나 뽑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3분의 1, 자, 3분의 1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x바가 3이 되려면 이거 보세요. x바라는 건 평균인데 그게 3이 되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두 개의 데이터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그쵸? 합이 6이 돼야 되겠죠. 그죠? 합이 6이 되기 위한 세팅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합이 6이 되려면 괜찮아? 2하고 4를 뽑아야 2, 4를 뽑아야 합이 6이 되죠. 맞아 안 맞아? 그쵸? 자, 따라서 가능한 표본은 자, 2와 4를 뽑았을 때 또는 이거 원래 순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자, 4와 2를 뽑았을 때 자, 두 가지의 표본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표본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요때 구하는 확률이 자, 2를 뽑아야 돼. 맨 처음에. 그럼 얼마예요? 당연히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도 복원된 상태에서 4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날 확률이 이렇게 뽑을 확률이 9분의 1이니까 9분의 1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9분의 1. 그래서 정답은 9분의 2. 자,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시면 정확하게 여기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 가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표본 평균, 즉 x바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고 그 개념 앞에다가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을 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데이터들을 이산적 확률 분포표로 본다는 거 아시겠죠? 모집단의 데이터들을.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매우 정확하게 한번 꼭 보시고 잘 안 되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게 유저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갖다 숙지하기 위해서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모집단에서 무언가를 뽑은 다음, 즉 표본을 만든 다음 표본에 대한 그 표본 x바, 즉 표본 평균에 대한 어떤 다시 분포 상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5번을 보시면은 어떤 모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는데 자, 누군가가 저 표를 다 만들어 놓고 평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모집단의 변수가 무조건 x예요. 그래서 얘 평균을 누가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 이제 뭐 평균이 얼마? 50.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자, 모집단의 평균을 누가 구했다고 칩시다. 그죠? 이걸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기운. 아직은 표본 뽑지가 않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산도 누군가가 했다고 칩시다. 분산. 거기 보면은 모 표준편차가 16이라 나와 있죠? 그러면은 16의 제곱이었겠죠? 그래서 모 표준편차는 자 16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모이들이에요. 모. 그러니까 원래 순수한 데이터들의 분포 상태.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 얘를, 여기에서 크기가 얼마짜리? 64짜리. 즉, 표본을 64개씩을 이제 뽑은 거예요. 64개씩 이렇게 뽑은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뽑았는데, 그 여기에 64개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치? 정확히 개념 숙지하시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만든 X바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64분의, 자, 너희들 다 더할게.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4까지. 여기도 이제 뽑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됐죠? 그런데 이런 표본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런 X바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X바들도 몇 개 나와요? 9개 나오죠? 왜? 자, 보고 추출하니까 표본이 9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X바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모아볼게. 그래서 X바 집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X바가 되게 많으니까 걔를 다 모아놨다 치고 거기에서 구한 X바의 평균. 그죠?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평균을 한번 내봤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분포 상태인데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 부른다고요. 괜찮죠? 또 분산 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증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증명할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원래 있던 모평균과 모분산과 관련이 있더라 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평균은 매우 쉬운 게 원래 있는 모평균하고 동일하더라. 그럼 제가 50이면 여기도 50이다 라는 거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얼마만큼? 요 크기만큼의 차이가 있더라. 자, 크기가 64면 한번 써볼까요? 크기분의 원래 분산만큼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원래 분산을, 자, 모분산이죠? 모분산을, 자, 크기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모분산이 얼마였으니까? 16의 제곱이었으니까, 자, 크기가 지금 64라면, 자, 64로 나눠주셔야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따라서, 이런 상태가 되면, X바의 표준편차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겠죠? 따라서 여기는 16이 되고요. 64는 8의 제곱이니까 8이 돼서, 자, 표준편차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요 섹션, 요 툴 갖다가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요건 완벽하게 좀 외우고 숙지를 하셔야죠.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겠네. 그죠? 50, and 4, 2. 그죠? 50, 요거 계산 안 했구나. 4, 2. 이런 식으로.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쪽에 마치 뭐 이항정리 파트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자 정확하게 개념과 공식을 숙지하신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덤벼주세요. 자 다음 갑니다. 자 6번 가시죠. 6번. 그죠? 원래 맨 마지막 파트는 완전 공식이죠. 그거는 그죠? 예. 자 6번 가볼게요. 자 6번은 이제 개념 잡게. 자 어떤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무슨 분포예요? 네, 이산적 확률 분포죠. 그죠? 1, 2, 3, 4가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확률이 아직 안 남아있네? 자, probability x. 여기가 이제 2a. 여기 10분의 3. 어머, 기침 나오네? 큰일 났네. 여기 10분의 1. 자, 이렇게 있죠. 그쵸? 네, 옛날에 해봤던 것처럼, 자, 확률의 합을, 자, 무조건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 더했을 때. 요거 두 개 더면 10분의 4니까, 얘랑 더했을 때는, 즉, 3의 2는, 네, 10분의 6 정도는 돼야 되겠네. 그죠? 1 맞추려면. 자, 따라서, A 값은 뭐였더라? 3 넘어가면 10분의 2, 즉, 5분의 1이 되겠더라. 이 정도까지. 자연스럽죠? 얘가 이제 5분의 1 주시고, 얘는 이제 5분의 2예요. 이렇게. 자, 확률을 다 알아냈더라. 자, 이런 상태의 모집단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총 4개의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어때? 괜찮아? 4개뿐이 없구나. 그래, 모집단이 있었는데, 확률들이 이렇구나.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크기가 얼마짜리? 네, 8짜리
표본, 그 8자리는 뭐야? 8개씩 이렇게 표본을 막 뽑았더니 이런 얘기예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본 결과, 그럼 여기도 막 표본 평균이 막 있었겠죠. 여기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 애들을 뭐 1, 2라고 부른다면 그걸 다 모아 놓은 거예요. 표본 평균이라 이런 식으로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자, 문제왈 분산 4x바 더하기 1을 구하라 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분산 개념도 좀 알아야 되고요. 자, 분산은 뒤에 숫자 필요 없다. 그죠? 4의 제곱 튀어나가면 16 곱하기 원래 분산인데, 근데 이제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필요하네요. 그죠? x바의 분산.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x바의 평균 또는 분산 값들을 매우 이제 정확하게 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우리 모집단을 아직 안 구해놨어요. 무슨 얘기야? 자, 우리 모집단에서 자, 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원래 평균, 즉 모평균과 원래 분산, 즉 자, 모분산을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하기 싫어도 이거 되게 하기 싫은 작업인데 다 구하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평균과는 뭐 기억나나요? 곱하기 더하기. 그죠? 자, 10으로 통분할게요. 10으로 통분하면 이게 10분의 4니까 4 곱하기 1. 자, 3 곱하기 2. 자, 그 10분의 2니까 2, 3은 6. 1이니까 4.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주시면 되겠죠. 10이네요. 따라서 평균은 얼마였다? 2. 근데 얘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모평균. 그렇죠? 이게 모평균이야. 야, 그러면 저 x파의 평균 뭐랑 같다 그랬니? 그치? 얘랑 같다 그랬지? 그럼 얘도 구할 수 있어요. 얼마라고? 2라고. 되죠? 다음에 분산 구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 분산은 또 어떻게 구하는 게 원칙이었니? 예전에 배우기를 자, x제곱의 평균에서 지금 구한 평균 있죠? 그놈의 제곱을 빼는 거였어요. 맞죠? 그럼 우리 이제 빨리 요거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자, 그러면 x제곱을 갖다 만들어 주시고, 네,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곱하기 더하기. 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10으로 통분해 볼게요. 10으로 통분하면, 자, 10분의 4니까 4, 1은 4. 자, 10분의 3, 4, 12. 그 다음에 10분의 2니까 2, 9, 18. 그 다음에 10분의 1이니까 1, 4, 16이죠. 16. 요렇게 더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2의 제곱 얼마를 뺀다? 예, 4를 뺀다. 이런 느낌으로. 자, 더해보니까 여기가 30. 여기는 20, 30, 20, 50. 나중에 10이니까 5에서 4 빼니까 얼마예요? 1이네요. 1. 그렇죠? 원래 분산, 모분산이라고 하죠. 모분산이 1이 나왔다면, 자, 얘는, 자, 모분산 1인데, 그 1 나누기 얼마만큼? 크기만큼. 자, 크기가 얼마였어요? 8.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x바의 분산은 8분의 1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 정답은, 자, 16 곱하기 x바의 분산이었으니까 8분의 1. 자, 얼마 나오겠어요, 여러분? 2.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개념 한번 숙지하시면 좀 계산만 좀 귀찮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예, 4번에 있습니다. 이제 요와 같은 문제 섹션이 이제 7번, 8번 이렇게 이게 따르고 있는데요. 자, 좀만 더 볼게요. 좀 귀찮아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림까지 다 세세하게 그려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개념 보시라고. 응? 개념 보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7번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주머니 속에 1, 2, 3, 3. 그러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숫자들은 당연히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없겠죠. 맞죠? 요렇게 7개 있네요. 됐죠?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마찬가지로 아무 말이 없더라도요, 이산적 확률 분포표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1 아니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숫자는 2 아니면 3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확률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7개 중에 2개, 7개 중에 3개, 7개 중에 얼마? 2개,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문제에서 써먹을 것 같으니까, 자, 원래 평균, 모평균 만들어 보고요. 곱하기 더하기. 됐죠? 그거 얼마 나오냐면 2 나오고. 이거 생략할게요, 계산은. 그 다음에 분산. 아까 저기서 했던 것처럼 계산을 하시면 분산 얼마 나온다? 7분의 4 나온다.
자, 이게 결과적으로 모집단의 분포 상태를 다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표본을 뽑는다면 전혀 이제 문제될 게 없죠. 표본, 몇 개씩? 3개의 공을 꺼낼 때 표본의 크기는 그냥 3이네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이제 빨리빨리 구하려고 가는 거야. 자, x바의 평균과 그 다음에 x바의 분산. 그죠? 그거를 다 구해봐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자, x바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고? 모평균. 그래서, 자, 이 딱 주시고요. 네, 분산은 좀 아쉽게도, 분산이 이제 7분의 4면, 원래 분산 7분의 4를 나누셔야 돼요. 뭐로? 네, 크기로. 크기 얼마였어요? 3. 이런 식으로. 그럼 나누니까, 자, 21분의 4쯤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래요. 그래서 m 플러스, 21에 n이니까, m은 그냥 2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을 여기다 곱하니까 4가 남아서 정답 얼마? 6. 그렇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개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숙지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개념 문제 2문제 풀어봤고요. 8번부터는 이제 여기 모집단이 아무 말 없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이산적 확률 분포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정규 분포, 이항 분포. 그쵸? 그러니까 자, 별거 없고 얘가 훨씬 더 쉬울 거야,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죠? 자, 8번에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자, 모집단의 데이터를 봤더니 그 X를 봤더니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거야. 대박이야. 이게 되게 쉬워.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 이제 50,1 나와 있으면 얘들아 이거 무슨 의미야? 얘가 평균의 의미고 얘가 뭐야? 분산의 의미인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이 50이라는 게 그냥 모평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모분산. 오케이. 뭐만 이럴 것 같은데? 자, 이해가십니까? 라고 느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크기 딱 주시면 얼마짜리? 네, 25짜리. 표본 막 뽑았다고 치시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바 집단을 또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X바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 너가 정규분포였으니 너도 정규분포다. 이런 식의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 다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 X바의 평균. 뭐라 같다고요? 모평균. 좋아. 너무 쉽죠? 50. 그러면 X바의 분산은 뭐랑 같다고요? 그쵸? 원래 분산이 1이면 1을 그 크기별로 크기만큼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표준편차는 안 구해봐도 알겠죠? 얼마예요? 5분의 1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문제는 expectation X바만 구했으니까 52 정답. 어때요? 괜찮죠? 예,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그지 않을까? 응? 그지? 재밌지?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수능에 가장 많이 나왔던 구조가 바로 요 챕터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챕터에서, 요 챕터에서 많이 나왔던 구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거 왜 배운다고? 확률과를 배운다고요. 자, 가볼게요. 9번부터 쭉 이해요. 자, 갑니다. 9번. 자, 모평균이 30, 표준편차가 얼마? 6. 자, 그럼 모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충분하게 우리가 써먹을 것만. 여기서 평균이 얼마였다? 30이었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6이었으니까 분산은 36. 표준편차는 뭐였다? 6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빠르게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크기 한번 잘 보세요. 크기는 얼마짜리? 9짜리. 표본들을 막 뽑아놓고, 표본의 평균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거 뽑았을 때, 여기서 이제 바로 딱 넘어갈 줄 아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X바 집단이 있을 건데,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봐봐. 얘 이름이 뭐라고? 얘 이름이? 시작. 표본 평균. 그 표본 평균의 분포 상태를 우리는 모 집단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어때요? 계속 반복되죠. 자, 평균은 저랑 똑같고요. 얼마? 30. 분산은 조금만 달라져요. 크기만큼. 9분의 얼마? 36. 자, 그러면 이제 표준편차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루트 씌우니까 3분의 6. 그죠? 3분의 6. 됐어? 얼마?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probability. 확률. 어떤 확률? 자, 표본의 평균이 즉 X바가 28 이상. 자, 뭐죠, 여러분? 32 이하일 확률. 결국 수능도 이거예요.
알겠죠?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예요. 확률 구한다 이거야. 구하고 싶어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연속적인 확률 분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구하려면 분명히 표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지 말고요. X바가 여기 있으니까 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어머머머머머 우리 정규 분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Z로 바꿀 수가 있죠. 응? 표준 정규 분포표 또는 Z 분포표. 그러면 28에서 평균 뭐야? 30 빼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뭐로 나누는 거야? 2로. 한번 써줄까요? 28에서 30 빼고 나누기 2. 이게 표준화잖아요. 그쵸? 다 구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32에서 30 빼고 나누기 2.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프로바빌리티. 우리 여러분들 정규분포 많이 공부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값? 1 사이값. 오예.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그래프만 저기 그려주시면 너무 올렸다. 너무 기가 자 미안. 자 Z 축이라 보시고 왜 가운데 0이라고 보시면 이 대칭이네요. 말부터 어디까지? 1까지의 넓이. 자 그럼 여러분들 반뚝 자르시는 거 아시죠? 예. 보통 여기까지만 표에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0부터 1까지 나와 있네. 0.34. 그럼 정답은 얼마? 이놈의 대칭이니까 2배. 자, 정답은 0.68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만 푸시면 돼요. 한번 더 해볼래요? 재밌죠? 이거 되게 쉽죠? 대박이죠, 이거. 동의를 전혀 안 하시는구만. 자, 대박 아닙니까? 자, 10번. 다시 한번 봐봐. 다만, 문제에서 그냥 X를 물어보니까 실전에서 손은 가서 X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지 X바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지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모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모평균이 얼마 나왔고요? 80. 그 다음에 표준편차 바로 쓸게요. 표준편차가 얼마 나왔다? 20. 뭐 그런 집단위에서 자 크기 얼마짜리? 크기가 100짜리. 좋았어. 자, 표본에 뽑았다고 치고 자 우리는 X바를 갖다가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 자 이놈에 대한 데이터들을 정리해 놓읍시다. 자 expectation X바 뭐랑 같아져요? 80. 예.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분산 X바 뭐야? 크기 100분의 원래 분산 뭐였겠어? 20의 제곱이었겠죠. 표준편차가 20이니까 그죠? 그럼 표준편차는 어떻게 되는 건데? 예,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20. 얼마야? 2인 거지 뭐 이렇게 탁. 알겠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확률 구하기일 것이니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지 말더라고. 뿅뿅. 자 여기까지 됐어요? 좋아. 가겠습니다. 표준화 빨라 당겨 볼게요. 자 머릿속에서 76에서 80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되겠나요? Z 꼭 쓰시고요. 82에서 80 빼면 그냥 2, 2에서 2를 나누면 1. 되겠죠? 그럼 표준정규 그래프는요. 가운데 0 놓으시고 자 1은 한 이 정도. 자 마이너스 2는 이 정도. 반뚝 잘라서 여기 하고 반뚝 잘라서 여기 하고 어때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0.34 확률이 그 다음에 0부터 거의 2까지로 나와 있을 거예요. 0.48 그게 뭐예요? 그래 똑같죠? 0.48이 두 개 뭐 하시면 돼? 더 하시면 된다. 되겠어요? 네, 정답은 2번에 있네요. 0.82 아우 재밌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숙지만 해놓으시면요. 아니 어차피 고난도도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자 조금만 이제 뭐 복잡한 문장제라든가 그런 것만 이제 좀 이렇게 나중에 연습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제발 믿으세요. 이쪽 통계학은 그러니까 확률 분포부터 이항 분포, 정규 분포 지금 마지막 요 섹션 Z세트까지 거의 나중에는 공부 안 하도록 나중에는 미분 조건 열심히 파야죠. 그죠? 여러분 자 여기는 지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모집단이 있었는데 정규분포가 10,4니까 자 모평균이 얼마였다? 10이었다. 자 분산 뭐였다? 4였다. 정확하게만 그럼 표준편차는 2였겠죠? 자 여기에서 자 크기가 얼마짜리? 크기를 그냥 이렇게 줬네. 크기를 얼마짜리? n짜리. 그럼 n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표준평균 x바라고 하는 거고 자 probability 9서부터 x바가 어디에 끼길 확률? 11에 끼길 확률이 0.95.
여기는 이제 부동식이다 동글뱅이식이다. 부동식이다 동글뱅이 팍 치시고요. 팍 치시고 별표. 일단은 아직 X바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놨으니까 선생님 무조건 뭐 정리했어요? X바에 대한 분포를 정리를 해놔라. 무조건. 그러니까 얘 평균은 원래 평균 10이랑 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 분산은 선생님 n인데요? 그냥 나누세요. n분의 원래 분산 얼마였다고? 4.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차피 표준 편차만 쓸 거니까 자 루트 씌우시면 돼요. 루트 n분의 얼마? 2. 다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 표준화할 때는 평균 알고 표준 편차 쓰는 거죠. 그죠?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해요. 그냥 문자로 딱 두시면 돼요. 프로바빌리티 갑니다. 9 마이너스 평균 10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죠? 2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좀 정리 좀 해놓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역수 치고 들어와서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부터가 되고요. z분포 그다음 다시 11에서 10 빼면 똑같이 1이네요. 1 나누기 얘 할 거니까 그냥 양수 2분의 루트 n. 이것도 이제 대칭이죠. 그죠? 이 정도 봐주시고 우리가 임의로 이제 얘를 갖다 이제 모를 때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네모로 잡으라고 그랬죠? 네모가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표준 전기 부표가 있을 때 그래프가 있을 때 가운데 0 놓으시고요. 자 그럼 네모는 양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모가 있을 건데 요 사이의 면적이 얼마 정도? 일단 부동식이에요. 등호 아니에요? 등식 아니에요? 0.95가 일단 되는 순간부터 따지는 거야. 근데 0.95가 되려면 거기 표를 봤던 표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 0.95가 되려면 1.96 좌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 1.96이 돼야 돼. 그 순간에 일단은 딱 여기 전체 면적이 0.95가 돼. 자, 그런데 우리의 네모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확률은 0.95도 되지만 0.95보다 더 커도 돼.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우리의 네모는 이 정도, 대칭이니까 이 정도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서술형 답안지에 따라서 우리의 네모가 뭐였니? 2분의 루트 n이잖아. 우리의 네모가 1.96도 괜찮고 걔보다 더 커도 돼. 오케이? 이 문제는 자 등호 주시고요. 됐어요? 따라서 요거 이제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2 곱하면 얼마냐? 162, 258, 3.92 3.9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제곱해야 되는데 제곱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제곱하면 얼마 나올까? 15점. 15점 얼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동식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되겠어요? 그러면 n은 이제 뭐부터 가능하겠어요? 자연수라면 16부터 가능하겠죠. 그죠? 16이 정답이에요. 최소값이. 어때요? 여기까지 이 평균과 모평균의 관계라고 저는 보는데 어때요? 너무 어려웠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만 숙지하시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따라올 거라 저는 믿어요. 자, 여기까지 한 판. 자, 피곤하실 때니까 좀 쉬세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마지막 섹션은 뭐냐면요. 짜단 3, 4, 2 드디어 원래 통계학의 목적인 예측하기, 즉 모평균의 이렇게 글씨 못 쓰지? 추정, 다른 말로는 예측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리서치 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미안한데 무조건 공식. 여기는 진짜로 공식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역대 수능으로 보셔도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제 교수님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그 수학능력 시험 평가할 때 공식만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 비추 아니에요? 그죠? 추천하지 않으니까 잘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내신 대비 하시던가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또 모르니까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보고 있으니까 수능을 그닥 중요한 그 섹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 3, 5, 1이구나. 잘못 적었네.
뭐 3, 5, 1이겠지 뭐. 3, 5, 1. 네, 좋습니다. 파트가 다르다고 해서 좋아. 자, 그래서 어쨌든 거기 필수 예제 6개 있는데 같이 달려보고 여러분도 곡 한번 풀어보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계산기 사용하면 안 돼요. 알겠죠? 어차피 계산기를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계산기 사용하다 버릇 들으시면 물론 선생님이야 뭐 계산 잘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수 한 땀 한 땀 하기 싫어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죠. 1번. 자, 가자. 모 표준편자가 여기서 모 같은 거는 지우세요. 모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표준편자가 있더라. 그게 얼마? 3.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크기 얼마짜리? 9짜리 표본을 뽑았다. 그때 정확한 말, 표본 평균이 20이었다. 딱 정리만 해보세요. 이렇게 표본 평균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나왔으면 20, 안 나왔으면 X바. 이렇게.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 어떤 모집단에서 이렇게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에이씨, 이거 크기인데. 어쨌든 있었는데, 이렇게 표본을 여기서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죠? 즉 9개의 데이터를 뽑았는데 딱 1개를 뽑는 거고요. 그 1개를 이 표본을 뽑았을 때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9개 있었을 때 원래 얘 여러 개 뽑나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통계학은 표본을 딱 1개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X바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그렇지. 9개로 나누는 거야. 뭐를? 이들의 합을. 이걸 자꾸 적어주냐면요. 요 개념을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차원이에요. 요 개념이 실제로 매우 잘 나옵니다. 특히 합 부분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구한 게 20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평균이 20인데, 여기 있는 모집단의 평균도 20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고자 하는데, 그 예측을 우리가 뭘로 예측한다 그랬어요? 우리 개념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 모평균이 있을 건데 그 모평균을 예측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측한다? 신뢰할 수 있는 구간으로 예측한다. 즉 범위로 예측한다. 자, 한번 써드리고 시작할게요. 공식. 지금 나온 표본 평균에서 뭘 빼고 지금 나온 표본 평균에서 뭘 더할 건데 똑같은 값을 더하고 뺀답니다. 자, 어떤 값이요?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다시 한번 외우세요. K배에 외우시면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왜 그런데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장소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는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뭐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X바 20 들어가는 거야. 20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시그마 자리에는요, 또 시그마 있었잖아요. 데리고 오세요. 시그마가 2개인 문제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N 자리에 뭐야? N이 뭐였어? 크기. 9 데리고 오시는 거야. 9. 데리고 오시고, 가장 중요한 놈. 바로 K지요. 요 K는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신뢰도라는 걸 주는데, 내가 말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정도. 됐죠? 그러니까 신뢰도를 주는데, 그건 문제마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신뢰도에 따른 무슨 값? 네, Z 좌표, Z값. Z 좌표, Z값. 선생님, Z는 뭔데요? 우리 아까 표준화 시켰을 때, 그 표준 정규 부호표에 있는 그 Z값 있잖아요. 그거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은 신뢰도를 95% 줬잖아. 다시 한번. 신뢰도를 이 문제는 95% 줬는데 95%를 갖다가 확률을 바꾸세요. 확률을 바꾸면 얼마야? 0.95죠. 0.95.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설명 들어봐. 그럼 0.95는 확률이기 때문에 Z 분포표를 연상하시고요. 연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운데 0 놓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즉, 대칭 구간, 항상 대칭 구간이야. 알겠어? 대칭 구간에서의 이 면적이 뭐가 되었을 때? 0.95가 되었을 때의 Z값 중에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이너스겠지만, 그쵸? 자, 양수 Z값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K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개념이에요. 그럼 이 K는 분명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표 보시면 딱 나와 있죠? Z 절대치가 0.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0.95 나온다. 따라서 이거 얼마야? 1.96 좌표가 되는 거죠. 좌표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좌표. 힘들다. 그래서 1.96이기 때문에 집어넣고
계산 때리면 작은 거, 계산 때리면 큰 거 나오실 거예요. 정답 2번입니다. 저는 계산하지 않을게요. 2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조에 대한 문제들을 좀 연습 좀 하시라고 쭉 낸 거고요. 다 똑같아요, 매번 문제들이. 그래서 약간 꼬아져 있는 형태는 한 2개뿐이 없으니까 그런 형태만 나중에 연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조금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하하하하.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찍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인정해 보세요. 인정하는 부분 오케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예, 원래 귀찮습니다 이게. 자, 2번도 보실게요. 자, 2번도 보시면은 이제 필요한 것만 써볼게. 표준 편차가 얼마였다고? 25.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추출한 복숭아 100개의 무게의 합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추출을 몇 개 했다고? 100개. 그럼 크기를 100개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게의 합이. 보세요.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너희들이 표본을 x1서부터 x100까지를 뽑았는데 이 100개를 갖다 더한 것이, 그죠? 더한 것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42kg이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아직 X바는 나와 있는 거야, 안 나와 있는 거예요? X바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다 더한 게 42kg. 근데 이제 좀 단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표준 편차는 g인데 얘만 킬로그램?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 킬로그램을 g으로 바꾸면 얼마예요? 공 3개 붙는 거 맞나요? 너무 오랜만인데? 자, 어쨌든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요 놈을, 내가 개념 중요하다 그랬죠? 요 놈을 크기 100만큼, 평균의 의미가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요. 100만큼 나눠주셔야 진정한 X바가 등장을 하는 거고, 그게 얼마야? 이 문제에서는 420g. 아시겠어요? 420g.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꼭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개념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신뢰도 95%를 신뢰 구간을 한번 추정해봐라. 이렇게 나오고요. 자, 격평균 가운데다 주시고요. 지금 구한 X바,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마이너스, 플러스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할 때 루트 n 자리에는 뭐 들어오면 돼? 100 들어오면 돼. 그쵸? 100개 추출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는요, 25. 그러니까 뭐 10분의 25 정도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100분의 25 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값, 무슨 값? 그렇죠. K값. 여기도. K값. 요거. K값. K가 뭘까? 봤더니, 신뢰도 95%면 확률로 0.95인데, 0.9에 대한 대응되는 Z값 보세요. Z값 그냥 보시면 하면 돼요. Z값이 얼마? 2죠, 2. 그게 좌표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요 K값 대신에는 2를 주면 되겠다. 요 K값 대신에는 2를 주면 되겠다. 보통 이제 어차피 오지선다가 나오기 때문에 찍을 때 이렇게 이제 보통 그래요. 보통은 한쪽만 계산을 해도 좀 악랄한 선생님만 아닌다면은 420 더하기 얘 2잖아요. 2 곱하기 얘 10이잖아요. 10분의 25. 10분의 25가 얼마입니까? 2.5죠. 2.5. 맞아 안 맞아? 그렇지? 곱해주면은 5가 되는 거니까 이 오른쪽 값이 425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오지선다에서 425로 끝나는 거 어디 있어요? 네, 하나밖에 없죠. 몇 번? 4번. 그럼 4번이 정답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학교 내신 보시면은 꼭 이제 420으로 끝나는 게 뭐 여러 개 있다든가 하면은 이제 왼쪽도 한번 구해보시고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3번, 4번, 5번 다 마찬가지 문제. 다 똑같은 문제. 정말 하기 싫어도 좀 연습을 좀 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의 취지는. 네, 그래서 3번 너무 똑같은 문제니까 이제 스킵? 4번도? 4번 해야 되겠구나. 자, 3번 스킵할게요. 4번 볼게요. 4번. 자, 표준 편차가 얼마짜리? 10. 그 다음 모집단에서 100개 추출. 왜 이러죠? 자, 100개 추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평균 M인데 얘를 갖다 뭐 해보자? 추정해보자. 예측해보자. 신뢰도 몇 %? 95% 주었고요. 이때 추정하라가 아니라 맨 마지막까지 읽으세요. 한글은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신뢰 구간의 길이 기억납니까? R. 신뢰 구간의 길이. 아까 어디 있지? 아까 쓴 거, 여기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요거 전체를 신뢰 구간이라고 했을 때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놈을 뺀 거.
그래 이제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빼다 보면 어차피 420은 날라가. x바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걸 빼다 보니까 이 뒤에 놈이 몇 개? 2개 생긴다. 그래서 외우는 거야 무조건 이것도. 몇 배에 2배에 k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무슨 마? 시그마. 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죠?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정확하게 2 곱하기 자 k 좀 알아봅시다. k는 신뢰도 95%니까 확률집이 0.9. 0.9에 해당하는 z값은 거기 딱 나와 있네요. 1.96. 오케이. 그래서 1.96 쓰시고요. 곱하기 n 값이 얼마더라? 100. 그 다음에 시그마는 10. 이렇게 두시면 만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도 정확히 구현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약고 나면 1이네요. 오예. 자, 도배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92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가 얘랑 똑같네요. 그렇네요. 완전 똑같죠? 그죠? 5번 문제가. 한번 더 해볼래요? 5번. 한번 외우시게. 자, 외워버리세요. 자, 20명의 남자 중 일주도 마시고요. 자, 몇 명? 196명을 추출해요. 그런 걸 읽어야죠. 크기 196명. 아, 얘는 보통 14의 제곱이죠. 보통은 뭐야? 그냥 14의 제곱이죠. 맞죠? 여기까지. 자, 주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평균이 65. 그러니까 봐봐. 요 196명 안에서 평균을 내었으니까 거기서 나온 평균은 자, x바가 되는 거예요. x바. 얼마? 65. 그 다음에 표시 얼마였다? 6. 여기다 주시고요. 이때 이제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의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건데 똑같이 그렇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 주시고요. K배에 자 신뢰도에 따른 K값, Z값 그거 어디서 나와 있어? 어디요? 0부터 1.96까지가 0.475. 그 왜 0.475밖에 안 되냐면요. 당연히 선생님이 아까 대칭 1대만 따자고 그랬잖아요. 0부터 그러면 1.96까지가 0.475란 얘기는 475, 태훈아 475. 에이. 난 얘기는 당연히 대칭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2배 확대가 되니까 0.9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Z값을 쓰라는 게 맞죠? 그죠? 상관없죠? 오케이. 그래서 K값은 여기서 얼마다? 1.96이다. 그래서 1.96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n 줄 때 n 자리 뭐 데려와야 돼? n. 예? 그죠? 196인데 이게 14제곱이니까 14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자리에 뭐 봐야 돼요? 여러분 6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계산 여러분들이 자 정답은 4번이래요. 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뭐 거의 뭐 공식 암기에서 적용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려고요. 아 6번이 하나 더 있는데 6번 마무리 치시고 자 꼭 1, 2차로 확인학습 해오세요. 자, 6번 보시면 모표시편자, 그냥 표시편자. 자, 10이라고 치시면 되고 네, 모집단에서 n개. 근데 이제 n이 안 나온 상태. 그래서 이제 크기는 n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이 그 x바가 300이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뢰도는 95%. 그럼 오차는요? 오차는 프라마 5%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모평균 추정하자. 그랬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은 2배에 자, 바로 읽을 줄 알겠어요? 신뢰도 95%니까 거기 표 보시면은 뭘 읽어줘야 돼? K값에. 그렇죠. K값 자리에 2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았어요.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근데 n이 안 나왔어요. 됐죠? 시그마 10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실내 구간이 얼마? 10이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미리 약분 좀 쳐주시고요. 루트 n 넘기면 2는 4잖아요. 그래서 루트 n 넘기면 루트 n이 4다. 따라서 n 값은 얼마였다? 16이었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어땠어요?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하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개념 숙지하고 공식 암기하고 문제 적용 알겠죠? 개념 숙지, 공식 암기, 문제 적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화요일날 만나요.